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2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슬럼프가 자주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슬럼프가 느껴질 때 여러분들의 해결책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슬럼프를 극복해낼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휴가를 떠나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슬럼프를 극복하지 않고요. 보통 더 그 일에 매진을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일부러 더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제가 좀 싫어하고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미준이라는 채널 역시도 슬럼프에 잠깐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릭 수도 예전에 비해서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또 구독자의 수도 굉장히 적게 상승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준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지금이 가장 좀 재미가 덜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슬럼프를 좀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또 미준이 다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 슬럼프를 극복해 볼까 합니다. 자, 반면 미준이라는 채널이 이번에 슬럼프에 빠진 것은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한 2년 가까이 미준이라는 채널을 운영해 오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좀 클릭 수도 줄어들고 구독자 수의 증가 추세가 좀 잠잠해졌던 시기가 한 3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번 정도의 시기가요, 비슷한 성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주식시장이 심하게 흔들릴 때 역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주식 채널 역시도 굉장히 좀 슬럼프에 빠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뒤돌아서 보니까 결론이 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보통 시장이 하락할 때 우리가 좀 줍줍할 수 있는 기회,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돈을 투여하고 또 주식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주식시장을 오히려 떠나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굉장히 커다란 실수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여기에 관련된 좀 재밌는 영상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끝까지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22일 저녁에 보내드리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특정 종목에 대한 소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치적 분석도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CNBC 프로 기사 하나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편한 마음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잠시 좀 스트레스 지우시고 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이 기사 하나를 함께 읽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식 투자하다가 슬럼프에 빠진 모든 분들과 이 기사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하나의 매저는 이제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분위기를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골든 토글은 뭐냐면요, 금으로 도금된 스위치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해서 온, 오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스위치를 우리가 골든 토글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측정되는 단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언제 주식을 사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하락한 것을 우리가 DB라고 부르는데, 이 DB 왔을 때 언제 주식을 사야 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하나의 스위치가 여기서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전문가는요, 루솔드 치프 인베스트먼트에서 일하고 있는 전략가인 제임스 폴슨입니다. 자, 이 제임스 폴슨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요, 주식을 사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언제 사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빅스 지수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이 빅스 지수가 20 이상으로 올라갈 때만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루솔드에 따르면요, 여기 fear gauge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제 보통 공포지수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공포지수는요, 정식 네임이 여기 나와 있죠. CBOE, Volatility Index, 줄여서 이제 빅스라고 부릅니다. CBOE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카고 보드 옵션 익스체인지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옵션 거래 그러잖아요. 이 옵션 거래가 진행되는 것은 뉴욕이 아니고 시카고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카고 거래소에서 만든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빅스 지수는요, 변동성을 측정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올라간다. 언제 2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언제 2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냐면 투자자들이 이 리스크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주식시장이 불안한 상태라고 느끼게 되면 빅스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탕이 되는 것은 옵션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서 조금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일단 첫 번째로 빅스 지수는 변동성 지수라고 봐야 됩니다. 변동성이 얼마나 심하냐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주식이 폭락할 때 이 빅스 지수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꾸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포 지수라고 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카고에 있는 옵션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S&P 500, 즉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가 있잖아요. 이 지수 옵션에 향후 30일 동안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나타나게 될지 시장의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수치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조금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빅스는 미래 S&P 지수의 표준 편차라고 보면 됩니다. 표준 편차는 뭐냐면 중심에 있는 평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나 이거를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이 있고 그리고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콜옵션과 풋옵션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이거를 가지고 변동성을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통상 이 빅스 지수가 만약에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고요. 반면에 빅스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S&P 500의 주가가 하락 추세에 들어섰구나.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빅스 지수의 개념을 이해하셨으면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me of the worst stock market declines.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성으로 봤을 때 가장 좋지 않았던 시작의 하락장을 보면요. 언제 보통 나타났냐면 이 빅스 지수가 많이 올라갔을 때 하락장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폴슨이라는 전문 투자자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진정한 콘트라리안 패션으로 보면 콘트라리안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역발상 투자라고 부르는 그러한 방식을 얘기하는데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주식의 줍줍 기회, 즉 매수 기회는요. 가장 이 빅스 지수가 피크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치솟았을 때 그때 주식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다고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빅스 같은 경우 지금 21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4월 달에 들어서 2022년 4월에 들어서 계속해서 20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 확실하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빅스가 20이 된다, 뭐 20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된다, 사지 말아야 된다, 이런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 효과성을 잃어버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주식시장이 베어마켓으로 들어준다면 시장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쭉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통 불마켓이라고 부르고요. 하락세로 더 넘어서는 것을 베어마켓이라고 부르는데 이 빅스 지수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베어마켓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불마켓이라는 전제가 따라야만 빅스 지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사실 미국 증시는 지난 10년 넘게 계속해서 불장이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계속 우상향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빅스가 좋은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 그런 상황처럼 한 10년 정도 계속해서 주식이 횡보한다거나 떨어지는 이런 장세에서는 빅스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이 시기가 지금 뭐 2022년 들어서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상승장 내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조정에 불과하다면 잠시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에 불과하다면 이 레스홀드가 얘기하기를 숏텀 그리고 롱텀 인베스터 우리 같은 장기 투자라든지 아니면 단기 트레이더 입장에서도 이 빅스 지수가 상당히 유용한 하나의 측정 도구가 될 수 있다. 언제 사야 되는지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물론 한 번 더 얘기를 하지만 아무도 언제 어느 방향으로 이 빅스 지수가 옮겨갈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뭐 20이 됐건 30이 됐건 이 빅스 지수가 탑을 찍었다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뭐 그 얘기가 뭐냐면요. 단편적인 예로 2020년 3월 달에 우리가 팬데믹이 선언됐잖아요. 그때 빅스 지수가 80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뭐 20이 높은 지수다, 30이 높은 지수다, 40이 엄청나게 높은 지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한번 하락장이 발생하게 되면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9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불장에서 빅스 지수가 20일 때는 가장 중요한 레벨이었다. 마켓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빅스 지수를 이용해도 많은 탈이 없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최근 들어서 불장일 때는 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
인베스터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역사적인 퍼포먼스를 한번 살펴보자. 빅수가 21대를 기준으로 삼아서요, 우리가 한번 주식을 사면 어떠한 수익률이 있었는지를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19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그리고 2020년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불장. 그러니까 지금 1990년대 이후의 불장을 세 번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총 세 번의 불장이 있었는데, 이 불장에서 여기 보시면 원 위크 포워드니까 빅스 지수가 20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주식을 산 다음에 한 주 동안 수익률이 얼마 났는지 S&P 500의 상승률을 계산해 보니까요, 약 0.36%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빅스 지수가 20 이하일 때랑 비교를 해보니까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0.15%. 따라서 빅스 지수가 20 이상이 됐을 때 주식을 살면 수익률이 2배 이상 높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 트리거, 그러니까 방아쇠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따라서 빅스 지수가 20 이상으로 올라가면 방아쇠를 당긴다, 주식을 산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방아쇠 효과를 사용하게 되면, 빅스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특히 변동성이 너무나 큰 상황에서는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같은 경우는요, 빅스 지수가 36까지 지금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월가가 상당히 많은 불확실성과 싸우는 시기였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쪽에 전쟁이 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정말 하늘 높일지 모르고 치솟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때 이제 볼라틸리티가 36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때 주식을 사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이렇게 빅스 지수가 최고점을 찍을 때 우리가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고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올모스니까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수익률을 올릴 때 첫 번째 107주라고 나와 있는데요. 불장이 나타나고 나서 처음 107주 동안 우리가 이제 수익을 올릴 때요, 이 모든 수익 중에 대부분이 사실 빅스 지수가 20 이상일 때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빅스 지수가 20 이하일 때는 수익률이 극도히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불시장, 불마켓의 경우에 한정돼서 다시 한번 지수를 계산해 보니까요, 투자자들이 이렇게 원 위크 포워드를 계산해 보니까 빅스 지수가 20 이상일 때만 주식을 샀을 경우에는요, 평균 수익률이 1주 동안 1%가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불장이 확실하게 느껴진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베어마켓으로 가면 소용이 없겠지만 미국 주식은 우상향한다는 그 법칙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빅스 지수가 20으로 올라갈 때만 매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러한 리턴, 그 수익률은요, 인디케이션이 될 수 없다,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따라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라고 이러한 기사를 쓴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밍을 잡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 따라서 빅스 지수 하나만 보고 타이밍을 잡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고 폴슨이라는 전문가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역발상의 신호로 삼는다면, 그래서 빅스 지수가 20으로 올라갔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분할 매수할 때 이렇게 참고를 하면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켄 피셔라는 투자자를 잘 아시죠? 세계적인 패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인데요.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빅스 지수가 정말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된다,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조건 빅스 지수를 따라서 매수 시점 그리고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적립식으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는요, 매월 투자 자금을 조금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빅스 지수가 조금 떨어져 있을 때는 오히려 좀 적립식 투자를 하더라도 금액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빅스 지수가 올라가 있을 때는 조금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방법으로 삼을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20이라는 수치에 대해서 좀 신용이 들어간다, 나는 그래도 위험해 보인다 그러면요, 임의로 좀 숫자를 바꾸면 되죠. 20 대신 나는 빅스가 30 이상으로 올라갈 때만 주식을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깐깐하게 우리의 스탠다드를 좀 올리면서 투자의 하나의 도구로 삼으면 결국은 좋은 수익률을 내는데 도움은 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제가 지금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2022년 4월 21일 빅스 지수는 현재 19.87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기사에 따르면 지금 현재는 주식을 사면 안 되겠죠. 조금 더 기다려서 빠지면 그때 추가적인 매수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용어죠. 공포지수,
지수, 빅스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함께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투자의 지표가 많이 있습니다. 뭐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의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한 가지에 좀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삼으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금요일 저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주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시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토요일 날이요. 제가 굉장히 특별한 인터뷰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CNBC 뉴스에서 많이 만나본 인물이 미주은 채널에 등장을 합니다. 이 영상 각별하게 신경 많이 써서 많은 노력을 가지고 자막 작업도 하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가급적 많은 분들께서 함께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